안녕하세요. 딱프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15일 토요일인데요. 주말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 나스닥 해외 지수를 좀 살펴보고요. 국내 지수를 보면서 오늘은 조건식에 대해서 잠깐 조건식 작성하는 방법이나 조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외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지수, 다우존스, 오늘 새벽에 끝난 다우존스는 26,089.61, 17.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7,796.66, 40포인트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상해 종합도 2881.97, 28포인트 하락했고요. 유로스톡 11포인트 하락했고요. 니케이는 좀 상승했네요. 21,116.89, 84.8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홍콩 홍콩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홍콩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나서 지수가 상당히 안 좋고 많이 빠졌네요. 27,118.35, 176.36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홍콩 지수가 좀 많이 안 좋네요. 그리고 금리 환율 참고해서 보시고요. 3년 만기 국고채, 3년 만기 회사채, 원달러 환율은 조금 올랐고요. 엔달러는 조금 하락했고요. 유가는 조금 상승했고. 그래서 고객예탁금, 증시주변자금, 고객예탁금, 선물예수금, 위수금 잔고, 신용잔고 다 상승하고 있어서 바람직하진 않네요. 간단한 지수, 국내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 마감한 지수가 2095.41로 7.7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722.25, 4.4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 물량도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다음은 일봉 차트, 코스피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 코스닥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매수 주체별 수급 편향도 보고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21선에 6월달에 안착해서 쭉 올라오다가 다시 조금 하락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운봉 물량이 꽤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고요. 21선에서 지지를 보이겠지만 당분간 21선까지 하락할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수 주체별 수급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쭉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기관도 쭉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지금 또 금요일날 매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반면 개인은 보시면 6월 첫날만 물량이 들어오고 쭉 매도세가 나왔다가 금요일날 다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매수 물량이 나온 것으로 봐서 개인이 또 물량이 들어오면 지수는 하락하고 상황은 좋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상황이 안 좋고요. 코스피 상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 월요일장에는 조금 하락 기조에 맞춰서 또 현금 위주의 단타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봉을 살펴봤고요. 주봉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잠깐 보시면 주봉은 6월, 5월, 4월, 5월 달에 쭉 하락했다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윗꼬리 물량으로 인해서 역시 불안 수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물량 자체가 지금 6월 물량 자체가 지금 첫째 주에는 양봉 물량이 나와서 두 번째는 많이 증가하는 양이 나왔는데 윗꼬리 물량이 있어서 이 정도의 물량은 빼준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한데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 21선이 안착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봉에서 21선에 안착을 해야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봉에서 21선에 위에 안착을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봉에서 21선에 안착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21선 안착을 하게 되면 조금 단기, 중기 정도의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코스닥 일봉 차트랑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코스닥 일봉 차트가 그래도 조금 코스피보다는 낮긴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6월달에 21선 안착하고서 쭉 올랐다가 횡보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낮긴 하지만 상황이 불안하고 여전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기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가 많지 않습니다. 거래량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지금 현재 횡보 국면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음봉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21선이 위에 있어서 그나마 21선 위에 있으면 일봉상 21선 위에 있으면 단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봉에서 21선 위에면 단중기라고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요. 일봉에서 21선 위에, 주봉에서 21선 위에 의미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21선 위에 일봉에서는 있지만 주봉에서 21선 이하이기 때문에 단타장으로 계속 현금 확보 위주에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을 잠깐 보겠습니다. 매수 주체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이 쭉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다시 음봉 출회가 되고 있어요. 음봉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기간은 코스닥에서는 보시면 6월달에 매수량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매수량이 들어왔는데 매수량이 많지 않고요. 음봉 물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은데 이 물량들을 또 개인들이 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개인 물량이 들어와서 다음 주 상황은 또 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 국제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분쟁도 있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타 기조로 당분간은 계속 종목별 단타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은 코스닥도 크게 주봉을 보시면 코스피와 별 차이가 없긴 한데
상황은 주봉에서 보면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주봉상에서는 조금 나아 보이네요. 거의 21선에 근처에 있고 이격도가 거의 없는데 괜찮아 보이고 이번 주 차트가 코스닥이 좋은 걸 보면 다음 주에는 코스피 쪽이 좋을 듯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단타 위주의 종목장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장입니다.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종목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6월 14일 이슈가 되었던 종목 중에 시노펙스, 그 다음에 유보텍은 증거금 100종목이라서 시노펙스하고 한국주철간, 한국주철간이란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건 인천 그 수질 문제로 인해서 인천의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수도 배관 교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잠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한국주철간, 유보텍, 시노펙스 이 세 종목이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런 한국주철간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시노펙스, 한국주철간 이런 종목들은 관종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 중에 오늘도 잠깐씩 나왔었는데 돼지열병에 관한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열병에 관한 종목들 좀 보셔야 되는데 돼지열병은 무진비엔지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관종해 보셔야 되고요. 특별하게 이번에도 뭐 행보장이라 종목들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 수급별로 보시면 조건 검색식을 좀 많이 만들어서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종목 얘기는 여기서 하고요. 여기서 끝내고요. 이슈가 되었던 종목들은 꽤 많은데 그렇게 크게 뭐 채팅방이나 이런 동호회에서 도는 종목들이 크게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그랬던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힘든 장이었고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별로 좋은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슈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크게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돼지열병하고 인천 수질 문제로 인한 수처리 관리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수처리 관리 종목에는 유보텍, 시노펙스, 한국주철관 이 정도 보시고요. 뭐 영흥철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뭐 관련성이 있습니다. 대동스틸도 마찬가지고 영흥철강 뭐 이런 종목들도 약간 그래서 철강주들이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종목들은
돼지 열병에 관한 종목들. 돼지 열병에 관한 종목들은 여러 종목이 있는데, 뭐 제일바이오도 있고요. 무진비엔지, 뭐 여러 종목들이 너무 이 돼지열병에 그 관해서 종목들이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뭐 대정학음도 그거에 대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중앙백신, 진바이오텍, 옵티팜, 팜스코, 뭐 팜스토리까지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보시기에는 KC피드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 7, 8종목 됐는데 그거에 관한 종목들은 찾으셔서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하시면 돼지열병에 관해서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도 뭐 장이 좋지 않아서 장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서 단타 위주 허리 치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조건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조건 검색을 만드는 그 툴을 써서 조건 검색을 0150이라는 키움증권의 증권사별로 다 다르긴 하는데, 조건 검색하는 HTS마다 그 증권사마다 프로그램의 HTS에 조건 검색이 다 있습니다. 뭐 대신증권이나 삼성증권, 뭐 기타 여러 가지 대우증권 뭐 이런 데도 다 조건 검색을 하게끔 다 메뉴에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뭐 키움증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거래소 여기 범위 지정해 보시면 거래소 있는데, 거래소 코스닥 구분, 뭐 자본금, 뭐 상장 주식수, 시가총액 이런 것 쭉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격, 주가 범위가 동전주는 저는 회피하고 싶어서 동전주를 제외하고요. 한 2,000원, 버스비보다 많은 2,000원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가 돼야 주가 범위가 괜찮을 것 같고, 좀 크게 잡으면 높은 가격은 저는 그렇게 요즘 장에 좀 선호 안 하기 때문에 5만원 이하의 종목을 위주해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거래량에서 평균 거래량을 집어넣고요. 이 거래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보통 저는 짧게 잡아서 한 2일? 2일 정도의 10만 주 이상, 10만 주 이상의 종목을 고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만 주 정도에서 최대 거래량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10만 주 2일 평균봉 아니면 또 3일 평균봉 해서 10만 주로 설정하셔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이 정도 선택이 됐으면 외국계 거래인, 외국 매수량, 외국인 매수량 이런 것도 중요해서 이런 거를 일간 매수 비교 이런 거 해서 이런 거보다 이게 외국인 매수량 이런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외국 매수량이 5만 주 이상 5일 전보다 1일 전 기준 5일 기준 1일 전 그래서 매수가 5만 주 정도 3만 주 이상만 돼도 3만 주 이렇게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요거 빼고 요걸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5일 기준 1일 전 외국인 이건 가격이네. 이게 좋겠네요. 이게 일본 기준 5봉에 3만 주 이상 3만 주 이상 이건 크게 한 20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 추가 그 다음에 기간 추가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3종목이 나오는데 73봉 중에서 대상을 변경하겠습니다. 관리 종목 제외하고요. 투자 경고 위험 종목하고 우선주 제외하고요. 증거금 100종목도 제외하겠습니다. 정리매매, 거래정지, 환기, 투자주의도 빼고요. 불성실 공시기업은 이것도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 과열 종목, 대주 가능 종목, 스펙주도 빼고요. ETN, ETF까지 빼면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41개가 나오는데 그 41개 중에 가장 중요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신고가를 찾아보죠. 신고가 일봉이 아니고 여기서는 분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분봉에 3봉 중에 최고. 또 너무 또 늦다고 생각하시면 1분봉의 신고가로 해서 추가를 한번 해주시면 검색 하면 9종목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검색을 하는 검색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식을 만들어서 종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자기만의 검색식을 만들어서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검색식 만드는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증권, 주식 관련한 책들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조건 검색을 하는 책들이 많지 않고요. 간간히 이제 그 개인 유튜버나 그 카페에서 이 조건식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올려놓긴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좋은 조건식은 공개를 안 하고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만드는 것을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또 정확지가 않아서 이 조건식을 다 만든다고 해서 다 이게 상승할 종목이다라고 뭐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건식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속 조건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의 종목들을 차트를 좀 보면 이트원 나오고요.
미트원이나 이런 것도 지금 외국인들이 빠지고 있고, 남선 알루미늄. 그래서 조건 검색식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미트원. 그래서 거래량이 좀 빠지고, 개인 물량이 좀 들어왔네요.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도 이런 거는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서 찾으시면서 그때그때 단타 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잠깐 조건식 만드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식을 많이 만드셔서 간단하게 이제 이런 조건식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더 자세하게 각자 개인 취향에 맞게 뭐 보조지표나 뭐 이런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일목균형표, RSI 뭐 등등의 그 보조지표도 넣어서 만드시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시고 계속 만드셔야 실력도 늘고 단타 매매나 매매 기법이 조금 향상되고 있습니다.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갑자기 무슨 메리츠 증권 뭐 이런 데서 HTF라 그래서 그 시스템적인 매매 이런 거에 대한 또 얘기가 막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 그 시스템적인 매매에 급변하게 매매하는 그런 외국인들 뭐 이런 기관이나 뭐 이런 방식이 생겨서 시스템 매매가 생겨서 빠르고 정확하게 종목을 분석하고 해서 매매를 하셔야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조건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장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도 조심스럽게 단타와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매매하셔서 많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은 탁프로였고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 좀 더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은 탁프로였습니다.